네, 안녕하세요. AWS에서 다이나모DB SA로 일하고 있는 이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채널톡 스타트업 기술 성장기 부제는 RDBMS에서 NoSQL로 전환이라는 주제로 윤태훈님 그리고 황동욱님과 함께 세션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좀 많이 떨리는데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젠다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젠다는 아마존 다이나모DB와 아마존 SQS,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르는 심플 큐 서비스라고 하죠. 이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은 채널 코퍼레이션에서 RDBMS에서 NoSQL로의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된 동기, 원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원인을 소개드리고, 그 다음은 마이그레이션을 정작 하려고 보면은 꼭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채널 코퍼레이션이 겪었던 4가지 문제점과 그걸 어떻게 이분들이 해결해 나가셨는지 그 노하우를 좀 소개드리고, 그 다음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겠지만 이벤트 소싱을 위해서 많이 쓰시는 다이나모DB 스트림즈하고 다이나모DB 로컬을 이 회사에서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걸 좀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그 다음은 다이나모DB만 가지고는 스파이크 트래픽을 100% 완벽하게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모DB와 아마존 SQS를 이용한 스파이크 트래픽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를 소개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걸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어떤 성과와 기술적 교훈을 얻었는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 다이나모DB와 아마존 심플 큐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AWS는 목적에 맞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의미는 각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이 자신만의 강점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내 워크로드에 어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맞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적합한 걸 사용하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이제 초기 비즈니스에서는 RDBMS를 사용해서 빠르게 이제 여러분의 워크로드를 비즈니스를 요구사항을 반영해 나가시고, 그리고 이제 일정 규모가 지나가면 RDBMS 하나만 가지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시점이 생깁니다.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잘 맞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골라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시면 된다는 그 포인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죠. 첫 번째 아마존 다이나모DB는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런 4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성능이라고 하는 어떤 규모에서도 항상 일정한 레이턴시를 지원하는 그런 대규모 성능과, 그리고 무제한에 가까운 처리량 및 저장 공간을 지원한다는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아마존 다이나모DB는 데이터 암호화를 전송 중 그리고 저장 중에도 항상 제공하고 있고, 원하신다고 하면 언제든 여러분들 글로벌 서비스로 나가실 수 있게 글로벌 테이블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서버리스라고 하는 쪽입니다. 매니지 하실 포인트가 거의 없다는 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이나모DB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다이나모DB에는 버전이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버전이 없다는 건 따로 메인터넌스 윈도우를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다이나모DB 같은 서비스를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이나모DB에 있는 데이터를 S3로 익스포트 한다거나 아니면 S3인 데이터를 다이나모DB로 임포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제로 ETL 통합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은 특히 작년 AWS 리인벤트 2023에서 다이나모DB의 세컨더리 인덱스의 어떻게 보면 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와의 제로 ETL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라고 하면 다이나모DB에서 다이나모DB 스트림을 켜시고 람다가 다이나모DB 그러니까 오픈서치로 쭉 데이터를 넣어주는 그 인제스천 파이프라인이 계속 필요하셨었는데, 지금은 그런 파이프라인을 따로 운영하지 않으셔도 아마존 다이나모DB 웹 콘솔 왼쪽에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메뉴에서 보시면 오픈서치 클러스터 데이터를 원하시는 형태로 중간에 가공해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파이프라인을 이제는 운영하지 않으셔도 다이나모DB와 오픈서치를 같이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 서비스는 이 기능은 그리고 서울 리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또 하나는 다이나모DB는 OLTP 워크로드, 온라인 트랜잭션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데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석 워크로드를 사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이나모DB는 아마존 레드시프트와의 제로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다이나모DB 데이터를 아마존 레드시프트로 옮겨서 원하시는 분석 워크로드를 수행할 수 있고, 이건 현재 프리뷰 상태입니다. 다음은
대부분들 잘 알고 계실 아마존 심플 큐 서비스입니다. 얘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분산 시스템 및 서벌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완전 관리형 메시지 대기열이라고 적혀 있죠. 아마존 SQS는 이 대표적으로는 왼쪽에 보시는 네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간편해진 오버헤드, 따로 관리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고 라이센스도 없고 사용하신 만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규모에 맞는 안정성. 메시지를 따로 누락하거나 혹은 뭐 인프라를 유지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사이즈에 관계없이 대량의 메시지도 원하시는 만큼 중간에서 사용하실 수 있죠. 보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애플리케이션 간에 오고 가는 메시지를 중간에서 SQS에서 원하시는 그 KMS, AWS의 KMS를 통해서 암호화해서 쓰실 수도 있고, 마지막은 비용 효율적인 확장성이라고 하는 건 아까 앞에서 봤던 다이나모 DB와도 사실 같은 그 특징이기도 한데요. 사용량에 맞서서 탄력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사전 프로비저닝이나 이런 게 일반적으로는 보통 필요 없고 그냥 쓰시는 만큼 실제로 비용을 지불하시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QS는 두 가지 형태의 그 표준 대기열을 제공하는데, 첫 번째는 표준 대기열, 무제한의 처리량과 그리고 최소 한 번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며,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순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순서를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표준 대기열이 있고, 그 다음은 FIFO 대기열이라고 하는 무제한은 아니지만 높은 처리량을 갖고 정확히 한 번 데이터가 전달되며 그리고 선입선출 순서로 데이터가 전달되는 그 두 가지 형태를 제공하고,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대기열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 서벌리스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그 다음인데요. 왜냐하면 이 다이나모DB와 SQS 같은 이런 서비스들은 대표적으로 네 가지 이런 장점들을 제공합니다. 뭐 분명히 다이나모DB와 SQS를 같이 쓰시는 고객들이 또 좋아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둘 다 버전이 없다는 점이거든요. 버전이 없다는 건 메인터넌스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인프라 프로비저닝이 사실 필요 없다. 그리고 관리가 거의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실 관리에 대한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두 번째는 오토 스케일링, 자동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하면 되고, 이거는 사용량이 급증했을 때도 문제가 되지만 사용량이 급증했던 인프라스트럭처를 나중에 사용량이 급하강했을 때, 그때도 이제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 뭔가를 또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건드릴 게 많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냥 트래픽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함께 비용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고가용성과 보안이 되겠죠. 네. 좀 웃긴 이미지이기도 한데요. 네. 다이나모DB만 가지고는, 다이나모DB는 즉시 이전 피크 트래픽의 2배를 처리할 수 있는 온디맨드 모드라고 하는 게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스루풋 모드를 갖고 있지만, 이게 너무 급격하게 스파이크 치는 이런 트래픽을 다이나모DB 하나만 가지고 모두 다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또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만약에 여러분 비동기 처리가 가능하다면 여러분 그 앞에 다이나모DB와 SQS를 함께 사용해서 두 개의 서벌리스 서비스로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고, 그 여정을 오늘 쭉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채널 코퍼레이션의 윤태훈님께서 RDBMS에서 NoSQL로 여정의 시작부터 왜 도대체 이 회사는 RDBMS를 잘 쓰고 있었는데 다이나모DB 같은 NoSQL을 도입하려고 고민하기 시작했을까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의 결과와 경험을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 코퍼레이션에서 백엔드 리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윤태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채널 코퍼레이션의 폭발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의 RDBMS 기반의 시스템을 다이나모DB 그리고 소개해 주신 SQS로 전환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저희 채널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왔고요. 네, 저희의 비전이랑 철학을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고객과 기업 사이에 어떤 문제든 풀어드리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을 만들 때는 고객의 목소리로부터 출발하자라는 커스터머 드리븐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첫 번째 제품으로 저희는 채널톡이라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채널톡이라는 제품은 간편하게 코드 한 줄로 고객의 홈페이지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기업과 고객 사이에 소통 창구가 생기는 프로덕트입니다. 네, 저희는 성장도 잘 하고 있는데요. 매년 출시한 이후 매년 2배에서 3배 정도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월별 상담 인입수, 저희는 커뮤니케이션을 도와드리는 툴이니까 상담 인입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의 트렌드를 보면은 꾸준히 증가해서 한 3배 정도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매년 2~3배 성장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상담 인입 수는 3배밖에 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것은 저희가 새로운 워크로드가 생기고 그 워크로드가 나머지 트래픽을 채웠기 때문인데요.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저희는 고객과 기업 사이에 이제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고객 정보들이 저희한테 모이기 시작했어요. 고객에게 연락할 연락수단이라던가 아니면 고객이 페이지를 돌아다니면서 발생시킨 이벤트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이 정보들을 잘 관리하고 싶다라는 니즈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고객 연락처라는 기능으로 이것을 풀었습니다. 고객 연락처 기능은요, 엑셀처럼 편하게 고객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는 필터를 통해서 원하는 고객 세그먼트를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네, 이렇게 또 저희가 고객 연락처 기능을 제공하다 보니까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이제는 이 관리된 고객들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라는 니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니즈를 그러면은 인바운드 챗만 있었는데 우리 이제 아웃바운드 챗, 그러니까 마케팅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마케팅 기능을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해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이벤트 기반으로 메시지를 보내주는 캠페인 기능입니다. 여기 예시에 보이는 것처럼 고객이 홈페이지를 처음 방문했을 때 혹은 고객이 특정 페이지를 자세히 보고 있을 때 추가적으로 고객에게 구매 혹은 상담을 유도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보낼 수 있겠죠. 이런 이벤트 기반, 고객의 행동 기반으로 동작하는 아웃바운드 메시지 기능이 있고요. 2번째 기능은 오늘 주로 얘기하게 될 기능인데 일회성 메시지라는 기능입니다. 일회성 메시지라는 기능은 고객의 필터를 걸어서 아까 세그먼트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생성된 세그먼트에 일회성으로 한 번의 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송하는 기능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최근 30일 동안 홈페이지를 많이 접속한 고객을 일단 필터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직 구매를 하지 않은 고객들까지 필터를 건다면 우리 제품을 관심 있게 보는데 아직 구매 의사를 확정하지 못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된 고객들한테 메시지를 한 번에 많이 보내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필연적으로 예전보다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 증가는 일단 예측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가장 간단한 대응 방법은 여기 나온 것처럼 RDS를 스케일업하는 생각이었어요. RDS 라지를 기존에 쓰고 있었다면 4X 라지로 그냥 스케일업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네, 하지만 이번에 등장한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RDS를 스케일업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RDS 플러스 수평 확장을 고려해서 NoSQL로 좀 이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먼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봤던 첫 번째 문제는 스파이크 트래픽 그리고 비용 비효율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RDS를 스케일업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저희의 워크로드는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데 순식간에 이제 많은 트래픽을 처리했다가 확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세그먼트화된 고객들한테 단시간에 많은 메시지를 발송한 다음에 그 잡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RDS를 엄청 크게 해놔도 평소에는 이걸 다 쓰지 않고 있다가 낭비되는 자원이 있다가 잠깐 거의 100%로 썼다가 이제 다시 또 남는 리소스가 많아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비용 비효율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물론 저희에게 이제 예산이 충분했고 그랬다면은 네, RDS 그냥 스케일업하고 빨리빨리 개발하자라는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 몇 년 전에 엄청 초기 스타트업이었고 초기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부하 전파 문제가 있었습니다. RDBMS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 하나에 여러 개의 테이블을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가 이루어질 텐데요. 이런 설계의 경우 특정 테이블의 부하가 엄청나게 집중이 되게 된다면 나머지 테이블에도 부하가 전파가 되고 그래서 이는 전반적인 서비스의 장애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마케팅 기능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채팅 기능에 대해서 좀 독립적으로 동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RDBMS로는 해결이 좀 어렵겠다 해서 이제는 NoSQL 옵션을 좀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NoSQL로 간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었습니다. 네, NoSQL로 갔을 때 첫 번째로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오퍼레이션 호환성 문제였어요. RDBMS는 아무래도 NoSQL에 비해서 더욱 다양한 오퍼레이션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 RDBMS에서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오퍼레이션들을 NoSQL에서 전부 구현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는 채팅 서비스이다 보니까 채팅에서 이제 방별로 알림이 뜨잖아요. 그리고 방별로 알림이 뜬 거에 합이 또 앱의 배지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아토믹 오퍼레이션이나 카운트 오퍼레이션 같은 거를 NoSQL로 갔을 때 과연 우리가 잘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데이터베이스를 바꾼다는 건 큰 결정이죠. 마이그레이션을 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제 PM 분들은 다운타임 없이 가능하시죠?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고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일단 답변을 했죠. 네, 추가적인 고려 사항들도 있었는데요. 다이나모DB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사실 키밸류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이고 뭐 다른 NoSQL로 저장을 한다 그래도 RDBMS처럼 풍부한 쿼리가 지원된다거나 또 풍부한 쿼리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른 워크로드에 사용이 되면은 이는 또 메인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메인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는 메인 저장소 그리고 라이트랑 리드만 좀 잘 메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라이트랑 리드만 잘 되면 좋겠다. 그리고 뒤에 분석이나 검색 같은 거는 이벤트 소싱을 통해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AWS 인프라 상에서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AWS 인프라와도 풍부한 연동이 지원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NoSQL 옵션을 검토한 끝에 다이나모DB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이나모DB를 사용하면서 사실 문제점들을 이제부터 어떻게 해결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일단 문제 1과 2에 대한 부분은 다이나모DB를 선택함과 동시에 거의 풀려버렸습니다. 첫 번째, 스파이크 트래픽, 비용 비효율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처리량이 동일한 30분 이내에 2배에 해당하는 피크 트래픽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온디맨드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평소에는 내가 설정한 만큼 사용하다가 오토 스케일링에 의해서 유연하게 처리량을 조절해주는 프로비저닝 모드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드 중에 적절하게 선택만 해주면은 스파이크 트래픽 문제는 바로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비용 비효율 문제도 다이나모DB는 요청당 과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신경 쓸 거 없이 우리가 쓴 만큼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부하 전파 문제였죠. 부하 전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좀 고민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다이나모DB에서 여러 테이블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테이블들 사이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는 적어도 부하가 전파되는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독립적인 테이블 설계를 통해서 부하 전파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오퍼레이션 호환성 문제였습니다. 네, 오퍼레이션 호환성 문제를 살펴보려면은 일단 저희가 어떤 구성 요소들을 갖고 있고 그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앞에서도 나온 사진이기는 한데요.
일단 저희는 채팅방이라고 불리는 챗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챗에는 특정 사람이 안 읽은 메시지를 표시해주는 챗 배지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챗 배지들의 합은 매니저 배지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총 모든 채팅방을 통틀어서 안 읽은 메시지 수의 합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저가 메시지를 적어서 상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사에게는 원자적으로 메시지 카운트가 하나 올라가야 되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상담사가 속한 채팅방에 그 상담사에게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상담사가 가진 모든 알림 숫자도 하나 올라가야겠죠. 기존의 RDBMS에서는 챗과 챗 배지를 통해서 이것을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메시지를 적으면 아토믹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챗 배지를 아토믹하게 플러스 1만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매니저 배지를 구하는 거는 모든 챗 배지들의 합을 구하는 쿼리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다이나모 DB에는 잘 아시다시피 카운트 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다이나모 DB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새로운 테이블 전략이 필요했고요. 새로운 테이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챗과 챗 배지만 있는 테이블 설계였다면 이제 저희는 새로운 테이블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매니저 배지라는 테이블이고요. 이 매니저 배지에는 보이는 것처럼 person ID 그리고 unread와 같이 특정 사람에게 안 읽은 메시지 수가 몇 개인지를 표시해주는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려면 사실 챗 배지가 올라갈 때 매니저 배지도 같이 올라가야 되고 챗 배지가 감소할 때 매니저 배지도 같이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다이나모 DB에서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이나모 DB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것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챗 배지가 올라가는 상황, 그러니까 유저가 상담사에게 말을 걸게 되면 챗 배지가 하나 원자적으로 올라가는 업데이트 아이템 리퀘스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매니저 배지 역시 이때 동시에 올려주게 됩니다. 또 업데이트 아이템으로 감싸서 각 두 개의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모델을 묶어서 트랜잭트 라이트 아이템 요청을 다이나모 DB에 보내게 되면은 두 개의 숫자가 동시에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다이나모 DB에서 카운트를 구현했고요. 이렇게 하면은 항상 매니저 배지는 챗 배지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증가시키는 예시만 나왔는데 사실 감소시키는 예시 역시 동일합니다. 채팅방을 클릭해서 채팅을 모두 읽게 되면은 그 원래 갖고 있던 카운트만큼 챗 배지에서 빼주고 매니저 배지 역시 같이 빼줍니다. 그리고 이 둘을 트랜잭트 라이트 아이템으로 묶어서 다시 처리를 해주면 언제나 정합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좋아진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저희는 특정 사람이 안 읽은 메시지 수를 5의 1의 시간으로 얻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어그리게이션 쿼리를 써야겠기 때문에 RDBMS에 조금 부하가 있는 쿼리였다면 이제 매니저 배지 테이블을 그냥 ID 기반으로 한 번만 조회하면 되기 때문에 5의 1의 시간의 복잡도를 획득했습니다. 네, 물론 다이나모 DB 같은 경우에는 낙관적 잠금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낙관적 잠금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동시에 라이팅 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만약에 동시에 라이팅이 된다면 예외를 발생시키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조금 더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유저 A랑 유저 B가 있고 유저 A와 B가 동시에 그 상담사한테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채팅 요청을 보내게 되면은 유저 A의 채팅방이 하나 생길 거고요. 유저 B의 채팅방이 하나 생기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방에 있는 저에게 배지 카운트가 하나씩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챗 배지 0랑 챗 배지 1이 하나씩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의 총 안 읽은 메시지 수도 플러스 2만큼 돼야겠죠.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채팅방을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의 매니저 배지가 각각 올라가는 리퀘스트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먼저 도착한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하겠죠. 그래서 저의 채팅방 그리고
저의 총 토탈 안 읽은 메시지 수는 하나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들어온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실패할 것이에요.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 상황을 컴플리트가 났다고 표현을 하고요. 컴플리트가 난 경우에는 저희는 익스포넨셜 백오프 전략을 활용해서 리트라이를 해줌으로써 계속해서 정합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나왔고 이번 슬라이드에서도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사실 클라이언트 리퀘스트 토큰이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클라이언트 리퀘스트 토큰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분 이내에 있는 요청에 대해서 명등성을 보장해 주게 되고요. 명등성을 보장한다는 얘기는 어플리케이션 코드의 실수 혹은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도 요청이 여러 번 들어갔을 때도 한 번만 처리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결과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 문제는 마이그레이션 문제였습니다. 마이그레이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할 때는 사실 다운타임 없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운타임 없이는 못했었는데요.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은 다이나모DB의 병렬 스캔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다이나모DB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패럴렐하게 병렬적으로 읽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RDBMS에 비슷하게 적용해서 아이디를 해시화한 뒤에 워커들한테 쭉 뿌려가지고 다이나모DB에는 배치라이트 아이템을 통해서 빠르게 적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은 리얼타임에는 못했고 거의 빠르게 진행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추가적인 고려 사항으로 저희가 이벤트 소싱 그리고 기존 AWS 인프라와의 풍부한 연동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서는 다이나모DB 스트림즈 그리고 로컬 개발 환경 세팅을 좀 추가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네, 저희는 다이나모DB를 메인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고객 정보를 엑셀처럼 관리하는 고객 연락처라는 페이지도 사실 다이나모DB를 메인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필터나 아니면은 쿼리를 했을 때 너무 느린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는 다이나모DB 그리고 다이나모DB 스트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유저가 생겼습니다. 혹은 고객사에서 특정 고객의 정보를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CDC 체인지 데이터 이벤트가 다이나모DB 스트림으로 발행이 됩니다. 다이나모DB 스트림으로 발행이 되게 되면 저희는 람다로 이것을 컨슈밍하게 됩니다. 람다로 컨슈밍을 한 후에 저희가 자체 개발한 인메모리 DB인 memDB라는 곳에 이 정보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이야기했던 일회성 메시지 혹은 세그먼트를 나눌 때 저희는 memDB에 쿼리를 하게 돼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액션들에 대한 기본 정보는 다이나모DB에 프라이머리하게 저장이 되고요. 다이나모DB 스트림을 통해서 저희의 검색이라던가 분석 이런 워크로드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실 다이나모DB 스트림이 순서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이런 설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이나모DB를 사용하게 되면서 너무 개발 환경이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전략이 생겼다는 건데요. 네, 오늘 이 전략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개발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스키마를 정의하게 되잖아요. 이런 새로운 스키마가 정의가 되고 나면 저희는 람다를 하나 작성을 합니다. 이 람다는 예전에 있는 스키마로 생성된 로우를 새로운 스키마로 변환을 해서 새로운 테이블에 넣어주는 람다예요. 자,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서버들은 어떻게 동작할까요? 기존에 있던 서버로 리퀘스트가 들어오면은 예전 테이블에 먼저 라이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예전 테이블에 라이팅된 정보는 다이나모DB 스트림을 타고 아까 작성한 람다를 인보크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람다는 그 해당 로우에 대한 정보를 새로운 스키마로 변환을 해서 새로운 테이블에 넣어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람다를 배포하기 이전의 데이터는 어떻게 하냐? 이 이전의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한번 마이그레이션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저희는 수동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살짝 트릭을 쓰는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저희는 예전 테이블에 있는 모든 로우들에 대해서 버전을 그냥 하나씩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이나모DB 스트림에 버전이 체인지된 채 발행이 될 거고요. 이게 람다를 타고 새로운 테이블로 다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놀랍게도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 끝났습니다. 이제 해야 할 거는 새로운 서버를 배포하기만 하면은 새로운 서버들은 새로운 테이블에 데이터들을 넣을 거고요. 예전 서버들도 위에 있는 같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테이블에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겠죠. 네, 그리고 다이나모DB를 사용하면서 로컬 개발 환경을 저희는 어떻게 구축했는지 이건 간단하게만 공유 드릴까 하는데요. 네, 익히 사용하고 계신 것처럼 아마존에서 다이나모DB 로컬 이미지를 제공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저희는 구축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가 점점 커지고 테스트 코드도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다이나모DB 임베디드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 다이나모DB 임베디드라는 친구는 자바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인메모리에서 다이나모DB를 띄워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다이나모DB 임베디드를 활용하게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코드의 속도가 거의 한 25배 정도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워크로드 기준으로 한 내용이니까요. 네, 시간 되시면 한 번씩 테스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다이나모DB를 통해서 거의 구조 변경 없이 서비스를 지금까지 쭉 이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트래픽을 가진 엔터프라이즈 고객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케팅 기능을 고객사들이 열심히 쓰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많은 트래픽을 처리해야 되는 워크로드인데 이 기간이 겹칠 때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A 고객사도 B 고객사도 다 2시에 마케팅을 보내겠다고 설정을 해둔 거죠. 이럴 때 문제가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황동욱 엔지니어가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저희 스파이크 트래픽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드리게 된 채널 코퍼레이션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황동욱입니다. 네, 앞서서 보여드린 이 그래프에 이제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우선은 파란색 그래프를 봐주시면 저희의 워크로드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트렌드 라인을 보시면 야간에는 트래픽이 많이 없었다가 주간에는 트래픽이 상승하는 아주 전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앞서서 태훈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마케팅 기능들이 이런 순간들의 트래픽을 만들어냅니다. 이 트래픽의 높이가 보통 수십만 건에서 수백만 건 정도의 테이블 라이트를 발생시키는 이런 요청들입니다. 그런데 빨간색 선을 보면 이제 더 흥미로운데요. 저희는 프로비전드 모드에 오토 스케일 모드를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트래픽이 늘어남에 따라서 빨간색 선이 함께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분히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2, 3분의 딜레이가 있거든요. 이 딜레이가 처음에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저희가 트래픽을 더 많이 받고 나니까 문제점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청들이 리소스가 프로비저닝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인스턴스 내부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저희는 보통 인메모리에 있는 큐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왔는데 점점 큐 내부에 쌓이는 요청들이 많아지게 되면 인스턴스의 메모리가 부족해지기도 하고요. 또 인스턴스가 교체될 때 이 작업들을 다 처리하고 내려가는 것을 기다려줘야 되기도 하고요. 또 프로세스가 만약에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로 종료되기라도 하면 이 작업들이 숨실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이런 요청들을 계류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이런 요청들을 보관해 줄 수 있는 버퍼가 필요해졌는데요. 그 버퍼로 저희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SQS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SQS에 크게 3가지 저희가 활용 전략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트래픽을 보관해주는 버퍼로서 활용을 하는 건데요. 네, 이런 마케팅 퍼블리싱처럼 요청들을 발행하는 그런 퍼블리셔들이 SQS 이벤트를 발행하고 나면 이제 뒤쪽에서 필요한 작업들을 수행하는 워커들이 이 큐를 폴링하면서 요청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 형태로 트래픽이 갑자기 들어오더라도 뒤쪽에 있는 컨슈머는 순차적으로 어떤 특정한
그 수준의 워크로드를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컨슈머의 작업이 좀 어느 정도 리소스가 한정돼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이러한 요청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완전 관리형이라는 특징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이나모DB의 경우에는 그 아까 보셨던 트렌드 그래프에서 어느 정도 사실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충분히 이게 민첩하게 따라가지 못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여러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SQS는 다이나모DB보다 더 관대하기 때문에 스파이크 트래픽을 아무리 크게 주더라도 저희 지금 수준에서는 충분히 많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SQS를 쓰면서는 이제 저희 팀에서는 큐가 잘 동작하는지는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었고 다만 큐 뒤쪽에 있는 그 컨슈머가 작업을 충분히 빠르게 처리해서 뭐 1시간, 2시간 이런 딜레이가 생기지 않는지만 적절하게 관리해주면 됐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키 디자인에 관한 측면인데요. 앞서서 형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SQS에서 두 가지 형태의 대기열을 제공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제 스탠다드 큐, 표준 대기열하고 FIFO-Q, 선입선출 대기열인데요. 스탠다드 큐는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보시면 처리 용량에 제한이 거의 없다, 거의 무한한 양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입선출 큐는 이제 보장을 더 강하게 해주는 대신에 처리 용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희 선입선출 큐를 사용해야 할 때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또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보시면 그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선입선출 큐는 순서를 보장하는데 그 순서를 보장하는 문맥이 메시지 그룹이라는 단위로 관리가 됩니다. 같은 메시지 그룹 안에 있는 메시지들끼리 순서가 보장되는 것이지 서로 다른 메시지 그룹끼리는 순서가 보장되진 않아요. 그런데 메시지 그룹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메시지 그룹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선출 큐를 사용할 때 올바른 스케일업을 하는 방법은 메시지 그룹을 수를 늘려서 카디널리티를 늘려서 용량을 늘리는 것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채널톡의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채팅이 주요 워크로드잖아요. 그런데 채팅의 특징을 보시면 채팅 안에서는 메시지들의 순서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채팅은 별로 관련이 없고 또 유저들이 보통 독립적으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채팅의 아이디를 메시지 그룹으로 활용하면 이러한 카디널리티를 늘릴 수 있어서 효과적으로 스케일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두 가지 예시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구체적으로 SQS의 컨슈머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먼저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다이나모DB와 함께 활용했을 때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면서 SQS를 저희가 어떻게 고민을 했는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경우에 SQS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뒤쪽에 람다를 함께 붙여서 사용하시는 예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람다에서 다시 애플리케이션에 요청을 보내서 실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람다에서 직접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디자인이 별로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람다가 얼마나 빠르게 이 요청을 처리할 것인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람다의 컨커런트 워커의 수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람다의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 내가 동시에 10개의 워커만 작동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속도에 제한이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 수치를 유동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것도 사실 아마존 콘솔에 들어가서 수동으로 계속 수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SQS API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처리하는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그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별도의 스레드를 두고 이 스레드에서 메시지를 SQS로부터 가져온 뒤 처리하고 다시 삭제하는 이러한 루프를 도는 워커를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레드를 많이 만들어요. 많이 만들수록 메시지 소비가 빨라지고 되게 신기한 점이 뭐냐면요. 이 속도의 관계가 선형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스레드를 한 개만 둘 때랑 뭐 4개를 뒀을 때, 16개를 뒀을 때 퍼포먼스가 선형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스레드가 몇 개가 필요한가, 얼마나 빠르게 이 뒤쪽의 워크로드를 수행하고 싶은가 이런 거에 따라서 예측을 더 잘 할 수 있게 됐다는 이런 점이 가장 컸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직접 실험을 했던 그래프인데요. 네, 분홍색 그래프를 보시면 워커의 수에 맞춰서 메시지 처리량이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이러한 스케일업 방식은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다른 이제 메시지 스트림 또는 큐 서비스인
다이나모DB 스트림 또는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과는 다른 형태의 스케일업을 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샤드를 나눔으로써 수평적인 확장을 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는 샤드 자체가 나눠져야 하고 또 이 나눠진 샤드에 다시 이 워커들을 구독을 시키고 또 이런 구독을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SQS만큼 민첩하게 이제 속도를 확 늘리거나 확 줄이거나 이런 오퍼레이션 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파이크 트래픽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SQS와 이런 워커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폴링하는 구조가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다이나모DB와 함께 설명할 때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태훈님께서 설명해 주신 경우 중에 컨플릭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같은 레코드에 대해서 여러 개의 동시에 라이트가 이루어질 때의 문제인데요. 지금 예시를 보시면 동일한 사용자에 대해 웹훅이 들어왔을 때 저희 인스턴스 서버 여러 개가 한 번에 요청을 보내서 나머지 요청들은 다 실패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 리트라이를 해야 되는데요. 리트라이를 하는 것도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이것도 결국에 인스턴스 레벨 요청들이 계속 보관이 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을 하게 돼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레디스를 이용한 분산 락을 구현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SQS에서 제공하는 선의선출큐가 이런 락의 필요성 자체를 제거해 버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선출큐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메시지를 한 번 가져오면 동일한 메시지 그룹에 있는 메시지들은 다른 워커에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워커들 중 단 하나만 메시지를 처리하게 된다는 조건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의 처리가 끝나야 그 메시지 그룹에 있는 다른 메시지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락을 떼버리고 앞에 그 선의선출 큐를 두는 것만으로도 이런 컨플릭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SQS를 어떻게 활용해왔고 또 활용하면서 고민했던 전략들 그리고 다이나모DB와 SQS를 함께 활용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생기는지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기술적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7월부터 지금까지의 트래픽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새로운 메시지 그리고 새로운 채팅이 얼마나 생겼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2020년 7월과 비교해 보시면 거의 8배 이상 증가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개를 합쳐서 3억 건 이상의 이제 새로운 엔티티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래픽이 많이 성장한 건 좋은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뭔가 관리를 하면서 고생을 했던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만큼 다이나모DB와 SQS에서 제공하는 자동 관리형 서비스라는 장점이 크게 작용했던 거고요. 네, 앞서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다이나모DB 그리고 다이나모DB 스트림, SQS를 활용해서 이러한 수평 확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아키텍처를 고민하게 된 동기가 된 이제 마케팅 기능의 성과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자면 2024년 1월 기준으로 약 1억 4천만 건의 메시지를 매월 전송하고 있고요. 일상적으로 보이는 이런 파란색의 그 삐죽삐죽한 그래프 기억하시죠? 이 그래프의 높이가 수십만 건 정도 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더 큰 고객사를 지원하게 되면 수백만 건까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뒤쪽에 있는 분석 워크로드 또는 통계 기능 또한 다이나모DB 스트림을 통해서 뒤쪽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케팅 기능에서 처음에 출발을 했지만 이러한 아키텍처적인 고민이 저희의 다른 기능을 개발하는 데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SQS를 도입한 지는 1년이 됐고 다이나모DB를 도입한 지는 거의 4년이 됐는데요. 거의 많은 기능들이 이런 아키텍처를 활용하고 있고 또 이런 고민들을 잘 적용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장애 인지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클라우드워치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또 할 수 있게 된 도움이 된 거는 이제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저희가 이용한 만큼 돈을 내기 때문에 리소스를 미리 프로비저닝 해야 할까 또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다이나모DB와 SQS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저희 채널 코퍼레이션의 고민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다시 형님께 마이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션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채널 코퍼레이션에서 오늘 오신 그 두 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었던 노하우를 오늘 이렇게 축약해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아마 AWS 기술 블로그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미 첫 번째 그 파트는 이미 올라와 있고 계속 아마 쭉 올라오게 될 거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